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샤인마스카 적정 착과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 안 사장님이 생각하는 적정 착과량은 어느 정도예요?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궁금한 것이 무엇을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라 예,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해서 예. 박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적정 착과량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적정 착과량을 한 가지의 한 송이, 네. 어떤 사람들은 전체로 했었을 때 포도나무 전체에 봉지를 씌우니까 봉지량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300평당 봉지를 3,000에서 3,300개 씌우는 걸 적정 착과량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거를 전체 수량한 무게로 생각하면은 한 송이당 700g 정도 생각하면 300g으로 하니까 2톤 정도 한다면 3,000송이 네. 대략 무게로 2톤 정도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지까지 경험이나 실질적인 포도나무의 생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2톤이라는 무게는 샤인마스카트한테 약간 무거울 수가 있어요. 조금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적정 착과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로 생각할 때는 2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2톤이라는 걸 획일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강호동 같이 큰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약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한 40kg 한 말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나무마다 틀려요. 그러면 적정 착과량을 어떻게 보느냐? 나무가 가을에 수확을 했었을 때 다른 농가하고 비슷하게 적정 수확 시기에 과일이 열릴 수 있는 상태면은 우리 적정 착과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대충 보면 9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정도가 적정 착과량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 수량이라는 건 아까 3,000송이라고 했잖아요. 네. 3,000송이보다 조금 적은 1.8톤, 1.6톤 정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톤, 1.8톤이 왜 중요하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이 저장 양분이라고 해서 이 뿌리나 아래쪽으로 보내줘야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수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파리가 그냥 떨어져, 낙엽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저장 양분이 없어요. 아, 그럼 저장 양분이 없으면 아까 다음에 이 꽃이 피어야 하는데, 이 꽃이 뭐를 만들어진다겠죠? 가지에 있었던 저장 양분으로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 다음에 개화돼서 수정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 게 이 꽃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6톤이나 1.8톤 정도가 넘는 수확을 했으면 농가마다 10월, 11월 달까지 과일이 익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이 얘도 보내야 하고 얘도 보내야 하고 한 가지에 2개, 3개씩 송이로 자꾸 보내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점점 힘들어져서 수확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네.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이 맛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과일이 나중에 가면은 연하락해서 물렁물렁해져요. 우리 가끔씩 포도를 샀는데 샤인이 사각사각하지 않고 물컹물컹하고 기분이 안 좋은 포도들 나오잖아요. 네. 이것들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 양분이 부족해지는 문제, 과실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착과량, 나무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2톤 정도, 2톤보다 조금 부족한 것. 포도 봉지수로는 한 송이에 한 가지, 가지의 길이를 20 내지 30cm 한 가지로 둔다고 했었을 때, 대략으로 봤었을 때 한 가지에 한 송이, 가끔 가다가 약 한 가지에는 달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이 한 잎으로 봤었을 때 잎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이게 3m 거리에 기준으로 했을 때 15잎, 그것도 건강하고 튼튼한 잎 한 가지에 최소한 15잎 정도 있어야 하고요. 그 덤으로 옆에 있는 이렇게 부초 있죠? 네. 부초 몇 개를 정도 가지고 있어서 20잎 정도가 있어서 한 송이를 이렇게, 이 20잎이 이 한 송이 정도를 보호해줘야 하는 정도예요. 근데 농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수량을 욕심내다 보면 가지를 많이 둬요. 가지를 많이 닫으면 우거지잖아요. 우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그늘진 잎들이 광합성이 절대로 안 돼요. 이 나무에서 포도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잎수는 광합성이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량을 줄이는 외에 그다음에 포도잎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건강한 거는 가능하면 좀 두껍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걸 만들려면은 토양 관리를 잘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 외에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발화하고 꽃이 좋아져야만 좋은 과일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었을 땐 수량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차에는 수량을 줄이는 게 표시가 안 나는데요. 2년, 3년, 4년 누적되면 나무가 점점 튼튼해져서 강호동 이렇게 힘이 센 아주 튼튼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포도를 조금 더 달아도 충분히 9월 말, 10월 초까지 수확이 다 가능한 나무로 점점점 포도나무가 체질이 바뀌어요. 결코 이 세상에서 광합성 외에 포도를 달게 만들고 맛있는 포도를 만들고 건강한 포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입에 맞는 과일과 잎의 비율을 적당히 만드는 것. 이 기준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그 다음 연도에 만들었는데 빈 가지라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꽃을 물고 나오지 않고 덩굴순에서 이렇게 이상한 꽃이 나오죠. 아니면은 꽃수가 전체적으로 약해진다든지, 그러니까 빈 가지락에서 꽃을 물고 나오지 않는 가지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아, 우리 집 포도나무가 점점 약해지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때는 착과량을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착과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300평당 예, 2톤 정도. 2톤 정도를 계산하셨잖아요. 예. 그럼 300평당 적정 제식거리나 예. 나무 주수는 몇 주를 볼 수 있는? 야, 이제 제식 주스나 적정량에 생각했었을 때 아주 쉬운 판단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잎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잎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작은 요만한 1m, 1평방미터에다가 닭을 한 2, 30마리 집어넣는다고 해서 매년 알이 2, 30개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서너 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면 서너 개밖에 못 나요. 마찬가지로 제식거리를 엄청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많이 든다 해서 포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파리가 겹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과수원에서 적정 제식거리 아니면은 적정 거리수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연면적 지수라고 하는데 잎이 한 잎, 두 잎까지는 겹쳐져도 햇빛이 옆으로도 들어오고 산광이라고 해서 부서진 광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두 잎까지는 괜찮아요. 가끔씩 세 잎까지는 괜찮은데 세 잎 이상 겹쳐지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1평방미터에 닭을 2마리나 3마리까지는 기를 수 있는데 5마리까지 그러면 아주 거의 힘들어지고 10마리 나오면 그때는 병 나고 다 죽어서 폭삭 망하는 것처럼 포도가 기를 수 있는 것을 상황을 봐서 농가들이 직접 봐가지고 우리는 이제 농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늘 밑에 봤었을 때 햇빛이 비친 밑에 있잖아요. 햇빛이 조금씩 이렇게 비추는 정도를 나눠가지고 햇빛이 통하는 데가 있어야 양쪽으로 이렇게 바람도 통하고 광합성도 좋아지고 그 정도를 적정 제식거리는 거예요. 조금 밀식했다 할지라도 나무가 너무 많이 커진다 하면 잘라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제식과 제식거리, 가지와 가지거리는 3m 정도 놓고요. 나무마다 과수원마다 틀리니까 제식거리는 5에서 6m 정도 두는데 한 3m 정도, 4m 정도 기르다가 한 나무를 잘라내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욕심이 그렇잖아요.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자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과수원의 폭은 가능하면 좀 넓게, 그다음에 제식 거리는 그 과수원에 거름을 준 상태, 나무의 뿌리 상태, 제식거리를 번다. 그다음에 잎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과실에 아까 있는데 15잎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주고 세 잎 내지 두 잎은 겹쳐지지 않는다. 햇빛이 굉장히 많이 비치는 날 아래를 이렇게 봤었을 때 햇빛이 하나도 안 통해가지고 예전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자기 좋은 상태로 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조금 아쉽도록 햇빛이 좀 통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가한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잎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밀식장애라고 하는데 밀식장애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꽃송이 나오는 문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 또 하나 뭐죠? 병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병은 농약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재배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식거리하고
그다음에 적정 숙 착과량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어떻게 포도를 맛있게 만드는지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기대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